21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어디에 교리에 임명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궁궐 내 서적을 관리하고 자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한다. 그리고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산사라고 불리운다. 바로 조선시대 때 언론 3사 중에 하나인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고요. 홍문관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옥당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경연을 이제 주관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대간 기능이라 가지고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이라든지 관리 임면이라든지 법령 집행 당시 동의를 하는 서경이라든지 왕께 충고하는 간쟁 이러한 서경 간쟁 봉박 기능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개는 사헌부와 사관원이 갖고 있습니다. 양사라고 불리는 그런데 홍문관은 대강 기능은 없다. 이것만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보죠.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실 기능을 하죠. 어사대는 고려시대 때 이제 감찰 기능이고 여기는 대간 기능이 있습니다. 집사부는 신라의 어, 바로 이제 행정을 이제 집행하는 뭐 그러한 총괄 부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2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 현종 때에 있었던 두 차례 예송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예송은 현종 때 두 차례 있었는데요. 기해, 갑인 각각 1659년, 1674년. 자, 각각 뭐가 관련된 것이냐면 상복 기간, 복상 기간을 이제 얼마 정도 할 것이냐를 놓고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싸웠는데 1659년에는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1674년에는 효종비가 죽었을 때인데 이때 이제 그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부, 그러니까 효종에게는 이제 어머니 뻘이 되고 효종비에게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데 이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큰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서인 쪽은 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사대부 예를 따라서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다. 짧게. 그다음에 남인은 아니다. 왕은 사대부와 다르다. 그래서 왕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길게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서인과 남인이 예법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 효종과 효용비가 죽은 뒤 각각 이랬다. 근데 2번은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결과를 가진 것은 기묘사화가 되겠죠. 중종 때인 1519년 있었던 이 기묘사화는 당시 훈구 공신들의 위훈 가짜 공 이것을 삭제하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당시 사대부들이 사림들이 이제 축출이 된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는 것은 자, 선해청에서 주관했다. 특산물 대신 쌀배 동전으로 납부했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납 이것을 부과했다. 자, 이것은 조선 후기 공납의 개혁인 바로 대동법이 되겠죠. 원래 공납은 이제 가호별로 집집마다 걷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산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련하기가 이제 쉬운 게 아니죠.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법으로 바꿔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기 쉬운 거, 뭐 쌀 내기 쉽죠. 아니면 뭐 배라든지 동전, 뭐 이러한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납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가후별이 아니라 이제 토지 결수, 소유 이거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뭐 토지가 없는 사람은 뭐 안 내거나 적게 내겠죠. 자, 그 다음에 주무관정은 선해청이다. 자, 공납의 개혁이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조선 후기 조세 공납 역에 이제 개혁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군역의 개혁은 영조 때 마련된 어, 균역법. 자, 이것은 간필론이라 가지고 군포 부담을 두 필이었던 것을 한 필로 줄여준 것이고요, 농민들에게. 영정법은 조선 전기 때는 전세,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어,
염분구등법이라고 해서 풍흉에 따라서 1결당 20에서 4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을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기존의 염분구등법에 비해서 이제 하한선 쪽에 거의 맞춰졌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전법은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준 이제 수조권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건물 안에 있는 비석은 자, 탕평비입니다. 이 성균관 안에 있죠. 자, 이 탕평비를 세운 왕은 탕평 정책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되겠죠. 조선 후기 바로 영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영조의 업적으로는 지금 나온 이제 탕평책, 탕평비가 있고요. 자, 붕당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균역법, 앞서 선지에 나왔지만 군역의 개혁으로 균역법이 있고요. 법전을 이제 개편했죠. 경국대전이 오래됐기 때문에 속대전을 이제 했고요. 뭐 요 정도 알아두시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3대 요것은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비변사를 혁파했다. 조선 후기 왕권을 제약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이 비변사를 혁파한 사람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죠. 그래서 본래 이제 비변사는 이제 군사 기능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무 기능까지 더해졌죠. 일반.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그 정무 기능은 이제 의정부로 환원시키고 군사 기능은 상군부로 돌렸죠. 그다음에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과 관련된 사람은 바로 효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청에게 복수하려는 북벌을 준비했는데 이 북벌을 위해서 키운 조총수 부대가 당시 청의 요청에 의해서 헤이롱강 쪽으로 침입해오는 러시아군을 정벌하는데 파견이 되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 이것은 이제 숙종 때인데요. 1712년. 자, 우리나라와 청 사이에 쪽 그 간도 만주 쪽 그 경계를 놓고서 이 백두산에서 이제 경계를 세우는 정하는 그 비석을 세웠는데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이 해석의 문제를 놓고서 후에 간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호가 연암이에요. 대표적으로 양반전 허생전들을 저술해서 허례와 무능한 그런 양반을 비판을 했고 수레와 선박 등을 이용을 강조했다. 이 사람은 이제 북학파. 북학파라는 것은 청해학문을 이제 배우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공업을 중시하는 중상적 실학자인 바로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북학파와 관련된 즉 청해 문물을 잘 보여주는 기행문을 썼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열하일기라는 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특히 양반전 허생전 같은 이제 무능한 양반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양반도 상업 활동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자, 이것은 조선 전기 도화서 출신 화가인 바로 안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상의학,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 체질에 따른 그런 처방을 달리하는 그러한 한의학을 정립한 사람은 이재망화가 되겠습니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이것을 정립하였고요.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고산자 김정호가 되겠죠. 예. 자, 다음 2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경업 장군이 어쩌고 저쩌고. 자, 전기수가 활동하던 지방 장시에서 활동하던 이 전기수는 이야기를 책의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상업적인 어떤 그런 활동, 화폐 경제, 그 다음에 장시의 번성, 뭐 이런 것 등을 보여주고 서민 문화의 발달, 뭐 이런 것 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경제라든지 문화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골고루 발달하고, 기존에는 이제
양반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향유하고 주도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그 저변이 넓어지고 서민적인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인층들이 시사, 시동호회 모임을 결성하는 등이 활발해졌다. 그렇죠? 예. 양반층만이 이제 뭐 시 같은 거 향유하고 그랬지만 이제 중인층도 이것을 이제 활발히 향유하고 또 저작하고 동호회 모임을 갖게 됐죠. 맞고 춘향가 등의 판소리가 성행하였다. 자, 그렇죠. 조선 후기에는 이 공연 형식의 이 판소리가 이제 성행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 시조,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이 사설 시자가 유행하였다. 그렇죠? 예, 다 맞는데 정답은 그다음 4번인데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담은 제한 온기가 저술이 된 것은 고려 말 충렬왕 때 나오게 되었죠. 예, 1287년에 나오게 됐고요. 자, 뭐 그 외에도 뭐 한글 소설 유행한다든지 뭐 그림에 있어서는 뭐 민화라든지 풍속화라든지 진경산수화라든지 이런 것 등이 유행했고 또 뭐 탈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교황이 나왔어요. 교황하면 이 사람은 천주교 관련된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처음부터 종교적 색깔로 도는 것이 아니라 서학이라는 예, 학문적 성격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신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탄압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순교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그 이유는 천주교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인간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유교에서 굉장히 싫어하게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중강단 결성을 주도했다. 자 이것은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종교인들은 이제 그 한일 병합 이후 이제 간도 북간도 쪽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중강단을 결성하고 이것이 북로군 정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자 이것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동경대전을 기본으로 삼았다. 자 이것은 동학이 되겠는데요. 동학은 말 그대로 서학에 대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민족적 그런 성격이 있고 다만 이제 이것 동학 역시 굉장히 인간 평등을 강조하지만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평등 사상은 정부에서 이렇게 좋아할 리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8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곳은 어제현 장군의 생가입니다. 미국이 통상을 강요하며 강화도를 침략한 이 사건 바로 흥선대원 때 있었던 신미양요가 되겠죠. 1871년이 되는데 자, 이 원인이 되는 사건은 이보다 앞서서 5년 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인 자 행패를 부리자 우리 군민들이 평양의 군민들이 불태운 사건이 되겠죠.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이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삼국 간섭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요동반도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다시 반환케 하는 그런 압력을 가하는 사건이 되었는데 자, 이 삼국 간섭에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청일 전쟁의 결과물이 되겠죠. 청일 전쟁에 따라서 승리한 일본이 이 요동반도를 갖게 되었지만 역시 부동항을 노리면서 이 요동반도에 관심이 많은 이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당겨서 이를 이제 삼국 간섭을 해서 이를 토해내게 한 것이죠. 예. 그다음에 운요의 초지진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다. 자 이게 바로 일종의 일본의 포함 외교인 초지진 저기 그 운요 사건인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강화도 조약으로 이듬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근대 조약이죠. 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된 것은 자 이것은 바로 이모곤란이 되겠죠. 이모곤란 때
군인들이 이제 차별받던 군인들이 정부 궁궐을 습격도 하지만 이제 그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을 하고 일본 공사관에 병력을 주둔하고 배상을 받는 이 지물포 조약을 1882년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자, 1870년 강화 도약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은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됐는데요. 자, 이것을 총괄하는 개화 정책,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 문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총괄하는 기관으로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것을 1880년 12월에 설치를 하고 이듬해 이제 신식 군대로서 별기군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무기 공장으로 1883년에 기기창을 설립을 하고 자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이제 시찰단을 보내주는데 이제 청해 영선사를 보냈는데 이 영선사가 당시 중국 천진에 있는 무기 공장을 보고서 이를 이제 흉내낸 것이 바로 기기창이라고 했고 일본에는 이제 조사 시찰단이라는 것을 파견했죠. 자, 그다음에 미국에는 이제 보빙사라는 이제 사절을 파견했는데 자, 이것은 조미수호 통상조하고 관련돼 있죠. 서구 열강과 최초로 맺은 나라가 근대 조약을 맺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는데 1882년 5월에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은혜 담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것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교정청과 군국기무처는 1894년에 정부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세운 기구인데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막기 힘들자 동학교도들과 이제 타협을 해서 전조하약을 맺고 개혁을 약속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돌연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제 우리에게 압력을 해서 갑오 개혁을 강요하는데 이를 위해서 추진하는 갑오 개혁을 위한 추진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입니다. 근데 기존의 교정청을 폐지를 하고 긴국기무처를 세운 것이죠. 1차 갑오 개혁 관련된 것이고 도평의사서는 고려 후기 때 고려 이제 전기 때 이제 그 도병마사라는 일종의 어떤 군사 문제와 관련된 이제 고위 관료들의 어떤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제추회의라 가지고 중서문화선과 중추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신들의 회의를 제추회의라고 하는데 그 도병마사가 확대 개편이 된 것이죠. 충렬왕 때에 이르면은 도평의사사가 되면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정무까지도 이제 다 회의에서 이제 결정하는 뭐 그러한 귀족 연합적인 정치를 펼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통리기무화문이 되겠고요. 3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오는 것은 화면의 사진은 1907년 영국 기자 맥킨지가 의병을 취재하면서 찍은 것입니다. 당시 의병 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1907년이면 자 구한말 의병 중에서 정미 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구한말 의병 중에 이제 세 개가 있죠. 을미 의병, 자 을미년 1895년, 그 다음에 을사 의병 10년 뒤인 1905년. 자, 각각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을미 의병은 민비 시해 사건, 이른바 을미 사변이죠. 을미 사변과 단발령, 을미 개혁 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머리 자르는 이제 단발령인데 유교적 가치에 유배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을사 의병은 우리의 외교관이 박탈이 되는 을사 조약이 원인이 된 것이고 정미 의병은 한일 신협약을 이제 맺기 전으로 이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일제가 그다음에 군대를 해산했죠. 예.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정유병 때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조직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면서 13도에 당시 이제 조선이 이제 13도가 되는데 13도의 의병들이 다 모여서 서울로 진공을 해서 단번에 끝내자라는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13도 창의군이 되는데 당시 이제 총 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인데 부친상을 당하면서 불효는 불충이다 하면서 여기서 이탈하게 되고 군사장 허위만이 나서다가 결국 조직력이 와해되면서 뭐 가뜩이나 강한 일본 군대와 싸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미의병과 관련된 것이 바로 13도 창의군 이곳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정부의 헌의 육조를 건의했다. 자, 이것은 이제 독립협회 활동하고 관련돼 있죠. 자, 독립협회는 이제 만민공동회와 더 나아가서 이 만민공동회가 정부와 교섭을 하는 관민공동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헌의 육조를 건의해서 어떤 중추원을 의회식 관제로 바꾸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백산에서 직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했다. 자, 이것은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죠. 예. 동학 농민운동 중에서 이제 1차 봉기 때 이제 백산에서 모여서 남접의 그러한 부대들이 전열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곽재우 고금형 등이 의병장을 하였다. 이건 뭐 1592년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이제 의병장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